자, 여러분 제가 그 체크한 것들은 정말 유명한 문제니까 다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에 여러분들 왼쪽 위에 있는 유형 9번. 자, 유형 9번에다가 별표 칠게요. 자, 이 유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이미지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유형 9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유형을 몇 개 같이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 번만 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만 해요. 한 번만 이해하세요. 알겠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쩌면 도입부가 어려운 문제예요. 도입부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할만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문제 풀 때 있잖아. 좀 혹시 가급적이면 여기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 혹시 가급적이면 여기 딱 절반만 가능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약간 변형 문제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칸을 좀 아껴 써가지고 혹은 여러분 이렇게 약간 하게 이렇게 약간 절반만 좀 필기를 하시고 제가 오른쪽은 변형 문제 만들어 드릴게요.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하나 멘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처음이니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자, A, B라는 두 점이 있어요. 당연히 오늘은 두 점을 줍니다. 항상. 그리고 이 A, B의 연장선들이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C라는 점이 있나 봐. 그 C라는 점이 누구냐? 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하는 세팅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는요, 어디가 별표냐면 사실 여기가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 장까지 항상 뭔가 몇 대 몇 비율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갑자기 비율도 아니고. 근데 힌트는 한번 힌트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힌트는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비례식 푸는 과정 기억나세요? 외양형이랑 외양권잖아요. 이 비례식 푸는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추적해 볼게요. 여러분 얘는 지금 어떤 비례식을 푸는 거예요? 뭘 풀어볼까요? 자, 위에 쓰겠습니다. 결론은 저 식이 나오면 그냥 이 문제를 갖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저게 뭔가 지금 비례식을 푼 거라는 이렇게 상상이 떠오르는 게 별표입니다. 사실 처음 보면 당연히 안 떠올라서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여기는 이게 유명한 문제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서가 외우세요. 이걸 외워. 이런 말을 하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면 그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시가 어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미지가 필요해요. 이제 그려서 좀 한번 좀 추리를 해보자는 거야. 아시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뭐, 콤마 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자세히 그리지 마. 대충 그래야 대충. 알겠지? 예를 들어, A가 지금 뭐 여기 있다고 칠게요. 제 맘대로예요. 그리고 B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렇게 A, B 선분을 이은 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이. 근데 저희가 아는 건 뭐다? A, B 대 이것 대 어딘가에 있는 B, C가 몇 대 몇이에요? 자, 3대 2지. 자, 지금부터 이 C의 위치를 추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나? 이거 크게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문제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보시면요, AB는 확정이지. 얘들아, AB가 지금 3이야. 3이야. 근데 C를 어디로 잡아야 B, C가 짧아질까요? 2로. 자,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C가 아니라 여기쯤 있어가지고 3대 2 돼요. 요게 아니라 지금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즉 외분점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얘들아 지금 적절하게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면요 혹시 이것도 3대2 가능해요? 4번 정도 가능한 문제예요. 잠깐 필기해 보실래요? 사실 이제 이 점만 좀 찍어보시면 이제 거의 끝나긴 했어요. 이제 요거를 제가 재해석해서 결국 이 문제는 이제 내분점 혹은 이제 외분점 문제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 문제 있잖아. 선택의 순간이거든. 내분점이 맞을까? 즉 2번이 맞을까요? 1번이 맞을까요? 답이 몇 번이 맞게? 자, 이 문제는요. 자, 여기에 두 번째, 첫 번째 물표는 여기입니다. 두 번째 물표는 여기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A, B예요. 연장선 위에 있고요. 어딜까요? 자, 2번, 아니 1번이 맞겠다라는 거예요. 이 A, B 말고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에 이제 1번을 저희가 좀 고를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번을 고를 때는 언제예요? 자, 이 문제 제가 위에다가 필기할게요. 가끔 이렇게 나와. 성분 A, B 아니 뭐 어떤 이런 문제? 직선 A, B 뭐 위에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답이 2개 있습니다. 가능성이 2개거든요. 사실은 내분점일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외분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차이점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되면 항상 문제를 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장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1번이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는 연습이니까 저는 1번, 2번 둘 다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이 씨는요. 이제 여기 위치인 거 아시겠어요? 몇 대죠? 여기 지금 3대2 맞아요? 자, 혹시 여러분 이 멘트를 한번 외분점으로 다시 해볼까? 그런데 이 씨는요. A, B의 몇 대 몇 외분점이에요? 우주야? 아까 제가 그 외분점 이미지를 아는 게 이런 거야. 그럼 이거 지금 몇 대 몇 외분점이에요? 5대 2인 거 아시겠어요? A에서 5, B에서 2. 즉 이게 1번이라면 얘는 A의 5대 2 이제 외분점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이게 C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제 점을 딱 찍은 다음에 저거를 다르게 표현을 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용어로. 이제 그러시려면 바깥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게 이제 5대 2 외분점이라고 좀 보이셔야 이제 요 2개 가지고 이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자, 밑에 2번 한번 써볼까요? 얘는 만약에 여기 2번의 C가 맞다면 이거는 몇 대 몇 뭐일까? 혹시 나오나? 지금 얘는 몇 대 몇 뭐일까요? 좀 헷갈리니까 집어드릴까요? 그럼 지금 이게 3대 2예요. 그치? 혹시 여러분들 요 C는요 몇 대 몇 뭐예요? 나오나? 그치 여러분들 이게 3대 2란 말은 이게 지금 몇이에요? 1이잖아. 이게 1대 2 내분점이에요. 저자는. 자, 그럼 여기 이제 A, B에 뭘로 보이셔야 돼요? 1대 2 내분점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 2번에 C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이 이미지를 좀 아셔야 실제로 그려볼 거고 저거는 1대2 내분점이겠네 라고 가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밑에 얘들아 한번 계산을 해봐. 이번 문제는 이거 1번 구하는 문제예요. 결론은 1번. 자, 밑에 여러분들 1007번 가보세요. 그럼 1007번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요거 풀 시간 2분 드릴게요. 1007번입니다.
한번 요거 풀어볼게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1007번. 한번 해석하시면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까보시면 A, B의 몇 대 몇 무슨 점인지 로 보이셔야 돼. 혹시 우주야, 이 문제 결국 결심은 A, B의 뭐라는 문제예요? 몇 대 몇 외분점? 2대1. 이거 실제로 2대1 외분점이야. 자,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요, 첫 번째 난이도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딱 보이면 일단 비례식을 풀기 전으로 갈 겁니다. 즉, 저희들은 여기 파트는 비율표라고 하죠. 저희들은 이게 지금 1대2 맞아요? 얘를 푼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얘를 이제 그려가야 돼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아는 건 아니라 A랑 B는 픽스가 돼 있어요.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연장선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찾아야 돼요. 뭘? AB 대 BC가 1대2. B가 좀 뭐네요. 다시. 자, 이런 AB 대 BC가 1대2. 그런 C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할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번 문제는 두 가지가 있네. 그치?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번 문제는 재밌네요. 그럼 C가 이번 문제 C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아니지. AB 대 BC가 1대2야. 안 되잖아. 첫 번째 가능성은 C가 이럴 수 있겠네요. 이게 1대2로. 그렇지. 이것도 가능한 문제예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야? C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뭐가 이거 아니죠? 얘는 여기에 1대2.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번 문제는 선택의 순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연장선을 어디 방향으로? B 방향으로 그었대요. 그래서 뭐다? 이 파란 색깔은 아니고요. 결국 이 빨간 색깔이 뭐? 요거 대 요거가 1대2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물론 좀 현실을 고증한다면 이렇게 조금 더 멀리 가야 1대2겠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외분점의 1대2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외분점을 다시 말할게. A부터 외분점, B부터 외분점이 몇 대 몇이냐가 외분점의 이미지예요. 그럼 몇대 몇일까요? 그럼 이게 3이지. 1, 2니까 3이잖아요. 3대 2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 A, B의 3대 2 외분점 자리가 결국 제가 원하는 C 좌표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가 이 문제야.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방금 그 블랙라벨에서 문제를 가져볼게요.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한 그 문제입니다. 한번 내가 보이세요? 이게 잠깐 구경만 할게요.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혹시 아까랑 달라지는 멘트 보이세요? 단순히 직선 AB 위에 있대요. 이러는 순간 여러분 아마 이해가 이해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비율이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거 둘 다 꺼내서 y끼리 더해봐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좀 어려워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제 일단은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좀 쉽게 나오면 또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외분점. 근데 어렵게 나오면 거기 안에 있는 걸 다 꺼내보라고 시킵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존재부터 한번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체크 끝난 친구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47쪽에 날선형 10번입니다. 이제 무게중심으로 갈 건데, 자, 아까 말했지만 무게중심은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중점과 내분점을 섞으면 유도까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외울 건데, 자, 처음 9번 봐봐.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암기할 게 있어요. 별표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 가지 정도는 암기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마 이 문제를 딱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나 싶으실 건데 결론은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무게중심 관련 유명한 문제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그 앞에 틀린 것들 오다 틀지 마세요. 일단 넘어가시고 아마 이번에 다시 말할 때 숙제라던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마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일은 없을 거니까 나가는 내용들만큼은 정확하게 숙제를 해서 대비를 하세요. 자, 이제 이 문제 한번 제가 뭐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BC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읽어볼게요. 이 AB를, 그러니까 이 AB를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겠죠. 다시 이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겠죠. BC 맞나요? 그리고 이 C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알려줍니다. 얘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자, 요게 1, 마이너스니까 2에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죠? 4, 1.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 8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처음 보지만 나오나 좀 어떻게 풀고 싶어요? 중점? 자, 그럼 지금 이게 우리 마음대로 찍은 거야? 아니면 또 역시나 일정한 비율로 1대2, 1대2, 1대2로 만든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는요, 요 삼각형 ABC로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 맞아요? 놀랍게도 이 무게중심은 요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오면 얘네 세 개로 해도 된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 그럼 실제로는 이제 요게 이 책에는 증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블랙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어디 갔죠?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좀 설명드리려고 보고 있는데 이 책에는 이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가. 근데 일단 사실은 뭐 증명은 정말로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세 개를 안 풀 거면 어떻게 푸는지 방법이 있긴 해. 그걸 한번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푸시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개로 무게중심을 구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주면요, 항상 이거 세 개로 해도 됩니다. 자, 원래 풀이는 이겁니다. 자, 이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원래 풀이는 뭐냐면 일단 얘네 세 개가 원래 필요하잖아. 문자를 다 줍니다. 얘네 세 개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 두 개를 주면 얘 구할 수 있게 없게. 그럼 있잖아요. 요게 1대 2라고 있어요.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 두 점을, 자, 지금 일단 얘는요, AB의 1대2 내분점이 얼마예요? 얘잖아요, 지금. 이거를 실제로 요 문자로 해보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위에 쓸게요. 자, 1대2니까, 자, 1, 2, 1, 2, 1, 2. 그리고 여기다가 대각선. 이래서 헷갈려요. 잠깐만. AB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헷갈려요. 좀 대각선이. C. 바로 쓸게요. C. 여기가 A. D. 여기가 B. 즉, 내분점이니까 한번 더해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식이 나와요? 3분의 2A 더하기 C, 3분의 2B 더하기 D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얘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A, B, C에 관한 그런 식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때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어떤 식이 나와? 2A 더하기 C가 3이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2B 더하기 D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2번 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요거 맞아요? 요거지. 우리가 이런 식들을 다 이용해서 실제로 더하면요, 이걸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약간 연립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풀라는 거야. 해설지.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이거 세 개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냥 이거 세 개로 구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려면 되게 복잡해요. 그렇게 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기억하셔가지고 만약에 무게중심인데 그냥 ABC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일정한 내분점으로 다 꺼내요. 1대2, 1대2, 1대2. 이 세 점의 무게중심도 2입니다. 결론은요. 아시겠죠?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5번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1010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오히려 사실 위에 있는 1009번이 별 3개짜리예요. 저거는 모르면 뭐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얘는 사실 힌트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작도법 그리고 그 2대1 이런 것들 잘 이용해서 얘를 만들 수 있어요.
칠판에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뭐 ABC가 있는데 자, AB의 중점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해봤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적지는 C를 구하래요. 그치?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파트가 어려워지면 중학교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요 이 중점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겠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무게중심을 구할 때 이렇게 긋잖아요. 요 보조선을 그릴 수 있어요. 딱 지나겠죠. 그치? 그리고 저희가 아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요게 몇 대 몇이라고요? 요게 이제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 이 C라는 좌표를요. 예를 들어 A, B라고 두고 뭐 이 점을 예를 들어 점의 이름을 M이라고 두면요. 결국 이 점보다 M과 C의 1대2 내분점이 됩니다. 그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가서 A, B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요. 결국 G는 뭐다? MC의 1대2 내분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인데 공식을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뭐 요거를 모르고 AB를. 그렇다고 AB를 구하자니 좀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뜻이랑 작도법 그리고 요 1대2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할게요. 자, 마지막 내용 소개드리고 슬슬 끝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후반부가 좀 제가 뭐 외워라, 이해해라 좀 그런 그러니까 여기만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만의 문제들은 따로 그냥 좀 이해를 하시고 사실 그냥 외우시길 바라요. 몇 개 없긴 해. 아시겠죠? 그리고 유형 11번. 자, 이 친구도 별표하실게요. 지금 좀 느낌 오세요? 여기 파트에 좀 컨셉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내용들이랑 대빵만 연결돼요. 중학교 때 뭔가 노형 배웠던 내용들이 슬금슬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각형 관련 문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제가 그냥 한번 문제로 보고 싶어요. 자, 101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갑자기 뜬금없잖아. 근데 이제 요것들이 약간 어떻게 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푸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기억나? 중2 때입니다. 뭐 평행 사변형의 뜻, 뭐 성질, 마름모 뜻, 성질, 뭐 사다리꼴 뜻 다 배웠잖아요. 그런 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다 필요하지 않고 사실 딱 쓸 것만 써요. 딱 쓸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지? 자, 1011번입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평행 사변형 문제, 마름모 문제. 하나씩 시범 보여드리면서 그냥 사실 그냥 외워도 좋아요. 항상 이렇게 풀 겁니다. 첫 번째 평행 사변형. 자, 그리고 이 평행 사변형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미리 두 가지씩 언급할게요. 이 친구는 저희가 앞서 배운 중점을 이용합니다. 중점이라는 게 어떻게 스며드는지만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지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에 한번 일단 그려보세요. 그려보셔야 좀 알 수 있거든. 그리고 그릴 때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평행사변형 A, B, C D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좀 의식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봐볼게요. 혹시 그럼 제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자,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점을 찍어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A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도는 방향도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찍으시면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쭉 도셔야 돼요. 예를 들어 A, B, C, D라든가 혹은 A, B, C, D라든가 그게 맞아요. 그럼 절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우리한테 점의 좌표를 딱 3개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거는 뭐 뻔하죠.
뭐 얘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여러분 이 문제 푸시려면요 중점을 이용할 거고, 이 중점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성질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이 평행사면요 뜻은 뭐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면이 평행하는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얘는 기억나? 정말 좋은 삼각형이에요. 온갖 게 다 돼요. 그 중에서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대각선을 긋잖아요. 혹시 여기 대각선 그면요 요거 어떻게 되게요? 서로 혹시 이등분 되는 거 기억나세요? 실제로 이 문제의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입니다. 쓸까요?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함.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하나야. 이게 필요해, 이 문제는. 근데 이것 때문에 요 자리가 AC 입장에서 중점도 되고요. BD 입장에서 중점도 돼가지고 중점을 두 번 구해서 같다라고 볼 겁니다. 이해돼?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를 끝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지금 중점이야. 누구? AC 입장에서도 중점이고요. 누구? BD 입장에서도 중점이라고요. 중점 구하는 공식을 두 번 씁니다. 이 문제는. 그런 다음에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이제 각각에서 A랑 B가 나옵니다.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AC의 중점 한번 빠르게 구해볼까요? 자, 중점 구하는 공식은 두 개를 더한 다음 나누기 2. 두 개를 더한 다음 나누기 2. 요게 이제 H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BD의 중점은요. 역시나 두 개를 더한 다음 나누기 2. 두 개를 더한 다음 나누기 2. 요게 이제 BD의 중점이에요. 근데 서로 뭐다? 여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A, 여기서 B가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별표라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문제라서 문제 풀다가 평행사면 이번 시험에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밑에 있는 1012번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여러분들 1014번 가볼게요. 이제 이런 스타일의 두 번째 적이 마른 건데, 보통 마른 거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왜냐면 얘는 이제 이렇게 식 하나로 안 끝나요. 자, 그 두 개가 뭔지를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른 모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그림까지 똑같이 그릴 거예요. 한번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자꾸 나오니까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 좀 이제 뭐 그런 거는 사실 별 수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옛날 걸 물어보면 대빵 어려운 거지. 진짜예요. 자, 마름모. 두 번째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이제 결국 또 이제 두 발식으로 결론이 뭐냐면요. 일각씩 혹시 기억나세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 위에처럼 중점으로 시간을 또 만듭니다. 똑같이 쓸게요. 자, 얘는 첫 번째 아까 위에처럼 또 중점을 이용해서 시간을 딱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는 보통 식 하나로 안 끝나요. 연립을 해야 돼.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결론적으로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오른쪽에 더 쓰겠지만 이게 마름모의 뜻입니다. 원래 마름모의 뜻이 뭐냐면 내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게 마름모입니다. 그걸로 시간을 더 만듭니다. 자, 오른쪽에 관련 성질도 제가 필기해 드릴게요. 중점은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얘는 간단하게 쓸게요. 보통 마름모 하면 이런 느낌 떠오르시죠? 이게 마름모인데 중점은 아까랑 똑같이 요 대각선이 이등분한다 해서 나오는 성질이야. 중점은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함. 이제 요게 이제 성질이 돼가지고 중점 문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딱. 그리고 밑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마름모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각형마다 원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사다리꼴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 두 쌍 다 평행한 거고,
직사각형은 네 각이 같고요. 마른 건 네 변이 같고요. 정사각형은 네 각도 같고 네 변도 같은 제일 예쁜 사각형이에요. 이런 어떤 기억나? 위계도가 있어요. 쫙 내려가요. 그 중에서 마른 모노의 뜻이 이거예요. 네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네 변 중에 뭘 쓸지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좀 예쁜 게 있을 거야. 개를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 어렵진 않아. 좀 귀찮을 뿐이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다시 말해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A를 두는 건 되는데 이 반대편에 B만 두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한쪽으로 땡 둘 겁니다. 자, 제 마음대로 이렇게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A, B, C, D. 그 다음 자, A는 좌표가 A,2고요. B는 B,마일이고요. C는 7,2고요. D는 3,5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식을 뽑아볼 건데 그래도 혹시 쌤 이거 중점만 하면 안 될까요? 아까 위에처럼 한번 중점으로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보통 말은 뭐는 중점을 안 끝납니다. 해보지 말 거예요.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중점을요 두 가지로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D의 중점으로 가볼게요. 알겠지? 자, BD의 중점이니까 X끼리 더한 거 나누기 Y끼리 더한 거 나누기 시간하죠. 이번에는 자, 오른쪽 AC의 중점 구해볼게요. X끼리 더한 거 나누기 2 아니죠. 7 그리고 콤마 Y끼리 더한 거 나누기 라고 한번 써보시면요 요게 아까처럼 한 번에 안 끝나요. 보통 그래요. 여기는 그냥 그치? 자, 오른쪽은 이미 같잖아. 즉 왼쪽 길이 같다라고 식 세워보시면요 우리한테 AB에 관한 양쪽에 2 곱할게요. AB에 관한 시간 하나 줍니다. 안 끝나요. 식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고 봐서 시간을 구해올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점들 센스 있게 있다. 이거는 당연히 구하고 싶죠. 이제 요거는 딱 나와 있으니까 변의 길이 구하자는 거예요. 구해볼게요. 지난 시간 내용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즉 변의 길이가 5네요. 그치? 자, 얘 하나 구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센스 있게 사실 이런 거 구하면 또 이제 최악의 함수입니다. 이런 거 하나 구해서 정말 AB를 구할 겁니다. 알겠지? 자, 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한번 AD의 길이 구해볼게요. 자, AD는요 루트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자 얘네 둘이 같죠? 여기 뜻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시간 하나 더 뽑을 거예요. 알겠지? 양쪽에 제곱해서 애초에 루트를 없애겠습니다. 이거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거를 좀 이항에서 넘겨보시면요 a 빼기 3의 제곱이 얼마 나와요? 16이 나오고요. 자, a 빼기 3은요 이론상 뿔마 4잖아. 선생님 a가 하나 가는데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a 값이 7일 수 있죠. 첫 번째 가능성. 그리고 a가 뭐일 수 있죠? 자, 마이너스 1일 수 있잖아요. 일단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딱 구합니다. 그리고 a가 나오면요 위에서 b가 나오죠. 자, b 값도 각각 구해올게요. a가 7일 때는 이항하시면 b가 11 나오고요.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항하시면 b가 3인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선택의 순간이 왔잖아. 자, 여러분 이제 골라야 되는데 뭐가 맞을까요? 이제 선택은요. 자, 지금 저희가 안 쓰는 게 남았지. 그래서 이 길이 또 얼마가 될까요? 5가 아니거든요. 이게 5되는 B가 있을 거예요. 사실을 한번 좀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돼? 혹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점들을 좌표 평면에 정확히 찍어봤다면 사실은 좀 눈치가 날 수 있긴 해요. 지금 저희는 좌표에 안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자, B가 3이라면 자,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 나와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5 맞나요?
맞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몰랐네. 자, 얘도 혹시 모르서 넣어볼게요. 혹시 되면 모르니까. 자, B가 11이잖아. 그럼 이거 어때요? X끼리 뺀 거의 제곱. 잠깐만. 여기는 문제가 없네, 잠깐만. 네. 잠깐만. 여러분, A가 지금, 그렇네. 얘는 지금, 여러분, 지금 얘는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안 되네. 잠깐만요. 나 지금, 미안. 여러분, 지금 얘는요, 요게 안 되네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모순이가 뭐 하나 있다는 건데, 잠깐만. 얘는 지금, 여기가 7이면 어떻게 돼요? 방금 가빈이 말대로. 요게 똑같지. 이게 지금 안 되는 포인트예요. 정정할게요. 이 문제는요, 지금 A 값이 7이면 안 되는 게, 만약에 A가 7이잖아. 그러면 얘가 7,2고, 얘도 7,2란 말이야. 얘는 지금, 자, 수정할게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오시면, 여러분들, 얘는 아마 한쪽이 어떤 식으로 모순이 발생해요. 한번 넣어보시면, 좀 말이 안 되는 쪽으로 kho아서 여러분들이 걸으시고, 얘가 맞다. 라고 푸는 문제로 정정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길이가 아니라, 여기 말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유형 12번 가볼게요. 유형 12번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유형 12번이 이제 또 한 번 더 걸려줄게요. 사실 치기 싫은데 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오늘쯤 멤버들은 그냥 유형들을 외우셔도 돼요. 아까 했던 예를 들어 무게중심, 방금 했던 사각형 문제, 지금 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도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이론이 또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형간의 내용을 배웁니다.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혹시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요, 요 그림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중2 때에 요 그림이 나온 적 있어요. 자, 어떤 그림이야? 어떤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의 각도를 뭐한 2등분한 선 보이세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보통 얘들아 이 표현도 알아두실게요. 각의 2등분선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얘들아 이 표현을 왜 알아둬야 되냐면 밑에 얘들아 1016번 보이세요? 1016번은요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을 말로 표현하기 전입니다. 읽어볼까? 한번 1016번. 각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말로 하면 저 말이에요. 각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그림을 일단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나와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결론은 뭐다? 어떤 비례식이 존재한다. 라고 그냥 약간 뭐 리듬을 타라고 그럴 겁니다. 어떤 비례식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얘는요 이제 결론이 약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트 모양을 약간 뒤집힌 모양으로 기억하세요. 자, AB 대 AC는요 여기 써있죠? BD 대 DC랑 같습니다. 요 비율이 필요한 문제예요. 다시 문제 풀어요. 사실 이거는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야. 모의고사에도 가끔 나와요. 이런 세팅 자체가. 이 그림 딱 나오면 이 비율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다. 하트 모양 뒤집어진 걸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여기서는 궁합이 좋냐면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D가 B랑 C의 내분점 맞아요. 이게 내분점 문제예요. 저희한테 이거 두 개는 구할 수 있게 줍니다. 이거 두 개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요게 몇 대 몇인지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내분점 문제. 자, 밑에 여러분들 요거 대표 문제거든요. 한번 이걸로 시범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하는 건지.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문제가 이제 내분점 문제라 너무 궁합이 좋아가지고
또 매번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아마 교과서에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얘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다 필요하지 않고요. 일단 A라는 좌표가 알 수 있죠. 3,4. B라는 좌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C라는 좌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저희 목적지는 뭐 구하는 거다? 요거 D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치?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요. 뭐가 보이세요?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들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세팅이 나와 있는 거다. 사실 저기 축들은 다 필요 없어요. 저것만 필요합니다. 좌표가 3개가 있고 가운데 저런 세팅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자마자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이 길이 2개를 먼저 구할 겁니다. 요게 지난번 숙제예요. 2점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구해볼게요.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즉 구해보시면 여기 길이가 10이네요. 그치?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즉 얼마가 나온다? 여기가 5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내용 넘어갑니다. 즉 이게 내가 지금 10이라고 보잖아. 그 말은요. 이게 뭔지 몰라도 몇 대 몇일까? 요게 지금 2대 1이라는 거예요. 요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는요. 그리고 요점은요. BC의 2대1 내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점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내분점을 이제 배우실 대로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문제가 가는 문제니까 한번 정해 보시면. 네. 그러니까 매번 거의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면 돼요. 보통 이제 꼭지점 3개를 줍니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요 양옆의 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 얘를 구한 다음에 요 10대 5를 요것도 10대 5라는 거예요. 2대 1. 그리고 요거 상을 보시면 BC의 2대 1 내분점 위치라서 일종의 내분점의 활용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얘들아 1017번. 자, 이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위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 꼭 여기 두 번째 문장의 멘트를 위의 그림처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ABC,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제가 한번 좀 그리는 거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삼각형 ABC가 있다. 아무렇게나 사실은 그리세요. 그리고 자, 이 각 A의 2등분선이 이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이 누구랑? 변 BC랑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위에 그림을 말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갑자기 뭘 구하래요? ABD의 넓이,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몇 대 몇이니? 갑자기 넓이 비가 나잖아. 사실 기억나? 이것도 중요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넓이의 비랑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이 넓이가 아니라 밑변의 비랑 같아요. 결국 같은 문제야. 조금 더 좋은 문제예요. 이제 이 넓이의 비가 밑변의 비랑 같은 걸 아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사실 그 쉬는 시간 전에는 뭐 간단하게 4가지 점 구하는 거라던가 이미지까지는 사실 그냥 뭐 하면 되고 사실 뭐 구할 줄 알면 끝나는 건데 뒤에 제가 오늘 좀 별표를 좀 남발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중학교 때
특히 중2 때 배웠던 그런 도형 관련 내용들이 막 계속 나와요. 소수함이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할 수는 없잖아.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한 것들만 좀 간단하게라도 뭐 평행사변형 그런 성질들, 마름모 혹은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 혹은 무게중심의 작도법 2대1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여기 있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날성형 숙제 먼저 말할게요. 그럼 제가 날성형이 여기 151쪽까지 먼저 봤는데 얘는 좀 쉬웠어요. 근데 라이트 셀은 뒤에가 조금 어려운 관계로 뒤에를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날성형 여러분들 요거 151쪽까지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풀어보세요. 이 정도 할 줄 알면 평면 좌표 끝납니다. 알겠지? 자, 라이트 셀 가볼게요. 일단 숙제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 라이트 셀은요 148쪽까지만 합시다. 자, 라이트 셀 148쪽까지만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쭉 보시면 사실 뭐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거의 똑같고 특히 여기 B 플러스 문제가 거기서도 레벨 3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보시면 아까 봤던 그 문제구나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일단 가빈이 잠깐 문제 풀고 있어요. 그 안 하고 친구들만 잠깐 제가 한 6분 10분 남았는데 요거 그냥 빠르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수행평가 7월 며칠 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간단하게만 좀 브리핑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주도하에 한번 설명드려보고 뭐 간단하게 필기할 친구는 필기하세요. 아시겠죠? 얘들의 1번 문제는 저희 지난번 시험법이었고 약간 뭐랄까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그치? 자, 이 문제는 언뜻 보면 함수 문제입니다.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서로 다른 조형에서 만난다. 그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이 함수 문제를 한번 써볼까요? 이 함수 문제를 지금 상황이 뭐예요? 이게 지금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파란 색깔은 지금 함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K의 범위인데 이 문제는 뭐냐 결론이 빨간 색깔. 얘를 방정식으로 푸는 게 핵심이었잖아.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를 연립하신 다음에 뭐 이항까지 할까요? 자, 요 2차 방정식에 뭐가 근이 몇 개다? 두 개다로 보이신다면 얘는 뭐다? 판별식이 모양보다 크다. 를 체크하라는 문제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일단 좋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2차 함수를 또 배웠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어떤 가위라는 게 생겼어요. 저것 때문에 일단은 꽤 많은 변화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보통 중3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다? 둘 다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경점은 꼭 꼭지점이 아닐 수 있어요. 저게 가위이기 때문에 잘라 보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얘는 여러분들 일단 한번 그려봐야 돼.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아직 식이 안 예쁘죠? 정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